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보다 더 유명하신 엄길정 교수님의 오늘 두 번째 강의가 있는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엄길정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분석가 엄길정입니다. 강의는 아니고 브리핑을 좀 잠깐 해드리려고 섰습니다. 아직도 참 우리 지구 전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많은 희생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 이런 자리를 가져야 되나 이게 사람의 도리인가 좀 적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러나 세상은 또 변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 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가장 번지고 있는 곳이 대서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인데 우리의 한 달 전쯤 갔습니다. 거기 양상이.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상태가 나쁜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이제 아시겠지만 그 나라가 오래전에 선진국이 됐다가 사회적인 정책을 좀 많이 쓴 관계로 재정이나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상태에서 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국가의 돈도 약하고 의료 시스템도 약하고 또 관광객이 아니면 살기가 어려운 나라다 보니까 또 많은 교류로 인한 또 감염자가 있고 한데 어제 정도 나온 스페인의 통계는 지금 제일 나쁜 상태이지만 조금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아쉽게도 적지 않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추세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일단은 정서적으로는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만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아주 세계적인 충격들과 연관해서 이런 현상들을 돌아보면은 아마 다음 주 정도쯤 되면 대체로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자기의 역량이 있고 또 삶의 터전이 있는 분들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용돼야 되거나 또는 사회가 돌아가야 일이 있는 분들은 아마도 한 두 달 이상 더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국가가 바로 돈을 좀 지급해 드리지 않으면 많은 또 다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목전에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제가 봐서 정부가 주는 재난 기본소득도 늦어도 보름 안에는 지급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저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놀고 있거든요. 위프라임 트윈타워의 전 분석가라서 투자 가치를 이렇게 좀 브리핑 해드리려고 온 거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런 판단을 하시려면 몇 가지의 상황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정말 누구도 모르는 이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이런 투자학에서는 체계적 위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당하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현재 지금 작동하고 있는 체계적 위험은 다름 아닌 바로 사회적 격리 또 생명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제일 큰 위험이 뭐냐면요 미국도 알고 봤더니 평범한 나라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럽은 엄청 허약한 나라더라.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사람의 문제나 경제 체제나 내일을 결정하는 마지막 보루더라. 근데 봤더니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이 별로 없는 거를 또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내가 거래처가 많고 외국에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그래 봤자입니다. 아무 관계가 작동하지 않고 또 나아가서 저도 좀 나이가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의 본질의 문제는 전체 인류가 아닙니다. 노인의 문제입니다. 노인의 문제. 저도 오늘 여기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제자 회사에서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도 고2형군입니다. 여러분이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아마 교통정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노인의 문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노인 옆에 계셔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근데 돈은 또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대체로 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복잡한 생각을 저 같은 사람은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이게 풀린다 그래서 잘 돌아갈 것인지. 아무튼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상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게 뉴욕인데요. 뉴욕에서 이런 식으로 환자를 나릅니다. 이게 어디 마트에서 집 나르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뉴욕은 또 다른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더니 결국 우리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단절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동안 UN도 있고 WTO도 있고 뭐 엄청난 연대를 했는데 뭐 마지막에 다 그냥 손 놓는 거죠.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손 놓다 그런 단어거든요. 각자 알아서 해라. WHO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지구가 함께 발전하자 이런 것들이 그동안 영어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지구 공용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과연 다시 회복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 국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자꾸 알게 되시죠? 네. 여러분, 국가 밖으로 나가고 싶으세요, 앞으로? 또 좀 상태 안 좋은 국가에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딱 걸렸어요, 이제. 요 계시한테.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거 보이시죠? 네. 한 보름 동안은 쪽팔렸지만, 최고의 나라입니다, 최고의 나라. 여러분이 또 만드시고 우리 선배님들이 물려주신 나라이지만은 또 하나가 바로 뭘까요? 네, 나 혼자 살아가는 거잖아요. 집에 계신다 하더라도 생명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이건 앞으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혼자 된 삶에 대하여. 또 하나는 이제 다시 우리가 리자일런스,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될 텐데 과연 내가 복원할 수 있을지 이건 많은 불안감들이 현재 있으실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맨하탄에서 가장 번화하다고 하는 도로입니다. 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현재. 트럼프 건물이 요 근처에 어디 있습니다. 그래 봤자야 그 건물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그런데 이것이 있기 전에 이제 우리한테 어떤 숙제가 있었나, 원래부터. 중국이 좀 생산량을 좀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건 무관하게. 또 그런가 하면 유럽이란 나라들은 좀 이렇게 사회복지적인 국가에서 생산적인 국가로 좀 바뀌어야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 블랙시트라고 영국이 막 하고 그러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잘 아시지만은 그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 작업하는 어떤 우리 인간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던 그 시점이고요. 또 한 12년 전에 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금융 질서가 아직 완전히 그 안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그리고 뭐 미얀마라든가 이런 나라까지도 공장을 만드는 저개발 국가들이 막 공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또 분위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뭐 이란이라든가 시리아 또 저 북쪽에 있는 저 아이 해가지고 마지막 독재자를 정리하는 그 과정에 있다가 이런 일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10년 전에 미국이 그 잘 아시는 이 금융 위기가 발생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그때 뉴욕의 다리에 점령한 미국 청년들 데모 현장입니다. 이게 좀 한 10년쯤 흘러서 잘 되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청년들은 절망 앞에 지금 나서 있습니다. 제가 봐서 지금 40살 정도 된 미국 사람들은 정말 아주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20대 후반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또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중국이 던진 폭탄을 만났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이 1대1로라고 하는 정책에 그 돈이 좀 필요해 가지고 받았다가
이란이 지금 엄청난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 또 하나가 이 유가 하락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유가 하락은 이 주가 하락이나 이거보다 훨씬 충격적입니다. 이 시간 현재. 그리고 과거의 유가로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따라서 이란은 현재 이 신정국가라 그래서 이 양반이 옛날에 호메인이라고 아시죠? 네, 이 양반이 1978년에 원래 팔렙이라고 하는 국왕이 있다가 신이 다스린 나라로 갔다가 뭐 저희 소견입니다만은 거의 이슬람 통치가 이걸로 종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많은 걸 변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이제 중동의 한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세계 관점을 보시면 좋겠고요. 이 나라에 가면은 두바이라고 있습니다. 두바이 아시죠? 사막에서 만들어 놓은 도시. 반대로 이 두바이 같은 도시, 이 인공적이고 매우 고기능적인 도시는 오히려 더 역할이 부각될 거다. 그러니까 중동의 곳곳에서 이렇게 뭐 왕족으로 살던 부자로 살던 사람들이 두바이로 몰려오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맨하탄입니다. 맨하탄인데, 여기 지금 최근에 새로 지은 이 허드슨 야드라고 하는 건데요. 안 그래도 좀 압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랬는데, 아마 이번 일을 통하여 더 많이 압축하게 될 겁니다. 이곳 맨하탄은 최고 용적률이 3,300%입니다. 그러니까 짓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지어라. 원래 종전에 2,000%였는데 요거 압축하느라고 3,300으로 바꿨는데 제가 봐서는 앞으로 그 단위는 별 의미가 없어. 건설 기술이 알아서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럼 밑에는 자꾸 이렇게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네. 여러분, 전 국토는 발전할수록 넓겠어요? 좋겠어요? 점점 좋겠습니다. 아셨죠? 도시 뒤로 넓게 나간 것도 어딘가는 모여서 위로. 예를 들면 동탄 같은 거 올라오면 그 주위에는 도시 만들 수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뭐 요진 저런 사람 짓고 나면 그 근처에 분양할 수가 없어요. 누워있는 거리를 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사태는 이걸 더 강화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한순간에 이렇게 비대면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은 스스로 이 두 가지 문제를 갖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어떤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는 과학을 잘 다루든지, 하나는 자본이 많든지. 앞으로 다시 국가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둘일 것입니다. 하나는 과학, 하나는 자본.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저 위에가 저기 성이고 요 밑에가 괴테가 요 밑에 살았습니다. 괴테라고 아시죠? 그 양반의 아버지는 상인이었거든요. 부자들은 어디 살았을까요? 언덕에 성 안에 살았어요. 왜? 전염병이 많아가지고. 요 밑에 강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강이라고. 주로 물가에서 전염병이 올라오니까 신분이 낮을수록 아래쪽으로 살고, 요 상인들은 여기랑 거래를 해야 되니까 요 밑에 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여기서 안 나와.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절에 위로 용적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이 앞에는 넓은 땅 천지인데. 그런데 막 저기 넓은 데 가서 저런 주택 짓고 이렇게 할 거예요, 정말? 막 가다가 도로변에다가 가게 막 입주 짓고 그러시면 되겠냐고. 부동산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등을 대고 있는 내 동료들이 정하는 거예요. 시세 비교가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2동짜리하고 20동짜리하고 500동짜리하고 1000동짜리하고 뭐가 유리해요? 1000동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몇백 년 전에 지어진 도시인데 다시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존의 회랑이라고 그럽니다. 생존의 회랑. 이렇게 복도가 돌다. 그런 뜻이 이 안에
일생 동안 사는데 필요한 목도가 이 안에 다 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유명한 빌 게이츠와 또 구글을 만든 애니 슈미스라는 사람인데, 이 둘이 일찍이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내놨습니다. 이 사람은 애리조나 피닉스라고 하는 데다가 현재 땅을 사가지고 아무 질병도 없고 아무 재해도 없는 도시를 8만 명쯤 들어가게 만들겠다. 이 사람은 캐나다 토론토에다가 항만을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해서 토론토한테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는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라는 차 만든 친구, 그 친구가 로켓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이건 압축해 놓은 건데요. 각 나라의 주요한 도시의 주요한 장소를 30분이면 옮겨 다니는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이게 미래에 없겠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비행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로켓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기장에 서 있는 많은 비행기가 다 출발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출발하겠지만 어떤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 또 검토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두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현재도 여러분께서 자연 생명이십니까? 의학적 생명이십니까? 지금 막 손 계속 씻고 마스크 쓰고 계시고. 앞으로 이런 일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좀 더 많은 의학적 삶을 사셔야 되는 거니까 차라리 의학적 지시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냥 의학 공간에 계시겠습니까? 그냥 의학 공간에 있다면 그거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일랜드라고 하는 도시인데, 더블린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지난번 미국이 두 나라에 대하여 입국 금지를 마지막까지 안 했습니다. 하나가 영국이고, 하나가 이 나라, 아일랜드입니다. 이 나라가 제일 끝에 섬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살아요, 여기는. 잘 섞여 있지 않습니다. 고유한 백인이어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에 가장 덜, 선진국인데, 취약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저희 소견인데 우리가 아시아의 아일랜드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우 단일 민족이고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참 까다로우신 분들이세요. 세계인이 붙은.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마음먹으면 빨리 합니다. 잘하고. 아일랜드도 우리처럼 IT도 잘하고 또 화학산업도 잘하고 말하자면 서양에 있는 한국 같은 나라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지역에서 공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덕은 DMC에 있는 우리 이프라임 같은 저것은 이제는 원래 지역으로도 좋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말할 수 없이 좋지만은 이것을 이제 하나의 공간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공간. 그럴 때 제일 먼저 저런 공간들은 글로벌 연결이 되겠는가. 또 여기 가서만 살아가지고도 유사시에 생존의 회랑이 있겠는가. 여기를 떠나지 않아도. 또 하나는 여기서 내가 그래도 생산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이 되겠는가. 또 나도 좀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여기 좀 있겠는가? 문화적으로나 인류적으로. 또 그들과 내가 꿈이 좀 같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걸 지금 앉아서 어떻게 하셔야 돼? 이것을 뭘로 만들어야 돼? 이미지로 만드셔야 돼. 이걸 와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이걸 보고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거라고요. 네. 여러분이 앞으로 이미지의 경제로 가면 꼭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쿠팡의 문제가 아니라고 아셨어요? 그럼 앞으로 쿠팡이 잘 될까요? 3D가 잘 될까요? 3D가 잘 되지. 이미지가 날라와서 내 앞에서 뭐 어떻게 하면 돼? 쏙 내려오면 되지. 무슨 배달을 해.
잠깐입니다. 그 5년도 못 가요. 너무 편의점 좋아하지 마세요. 또 내일부터 차릴라 또. 좋았으면 옛날에 좋았겠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런 데 오시면은 이 회사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시공사는 엔지니어링이라고. 또 이런 이 마케터들은 여러분의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에 관하여. 그 다음 실제는 마지막 작품은 누가 만드는 거죠? 내가 뭘로? 이미지로. 아,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최소한 몇 년은 6년 이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좀 더 오래 가실 분은 10년 이상의 이미지. 더 오래 가실 분은 20년 이상의 이미지. 물론 뒤로 갈수록 수익률은 훨씬 높죠. 자, 여러분, 요거는, 가보신 분도 있을 때, 여기 모로코입니다. 아프리카. 요거는 스페인, 유럽인데, 요 사이가 아주 쭉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브롤터라고 하는, 요게, 원래 스페인 땅인데, 영국이 뺏어가지고, 영국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긴 뭐가 관련이 있느냐? 바로, 유럽이라는 나라와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여기에 있으면 많은 유럽을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여기도 다 아프리카를 갈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바로 이게 지브롤터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신 이게 멋있어 보이는지 실제 가보면요. 이게 답니다. 이게 나라입니다. 나라. 지브롤터라고 하는 영국이 원래 돌멩이 산이었는데 이걸 죄다 깎아가지고 한 15,000명 살아요. 여기서. 여러분 이게 비행장인데요. 도로가 이거 하나 있는데 비행기가 내리면 차가 서야 돼요. 여기서. 여기가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집값이. 자,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의 새로운 공간은 주변 도시들이 핵심권으로 이동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는 지금 이게 지금 이 힘이 여기서 오는 게 아프리카 힘일까요? 그건 아프리카의 힘이 이리 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얼마나 큽니까? 뒤에 세계 제일 큰 대륙이 밑에 있는.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보실 때도 주변 도시의 주변 도시가 핵심으로 이동하는데 두 번째는 도시가 더 이상 앞으로 밖으로 확장하지는 no. 이번 일을 통하여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요 앞에 신도시 왔다고 그 뒤에 또 땅 사놓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옛날에 그렇게 했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이제는 통합할 건지 분리할 건지 이렇게 결정할 겁니다. 서울 가까이 붙은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서울로 통합. 이 곤란한 것은 아예 분리. 어떤 혜택을 주고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최적화된 융합단지를 이제 찾게 되고요. 또 그 안에서는 자연이 들어가 있으면 자연이 뭐가 되나요? 분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면서 교환을 원격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서울입니다. 서울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래 보시면 밑에 있는 서울하고 아래 위로 볼 때, 이 서울보다 안에 들어와 있는 경기도가 있죠. 네.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게 맨 땅이든가요? 이게 아차산이든가요? 여기 아차산입니다. 그래서 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앞에 LG 축구장에서. 근데 얘는 이게 뭐예요? 여기 행주 산성. 요게 덕은 GMC입니다. 이 자리가. 여기는 다 평지입니다. 여기가 몽땅. 여기가 항동인가? 항동. 여기가 여기 있고 밑에가 그거 말고 이번에 한 거 뭐야? 창릉. 걔가 요쯤에 있는데요. 요 사이에 이렇게 띄워놓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띄워놓으면 나중에 결국은 이 뒤로 갈 것이 아니고 얘들이 깡충 뛰어서 안으로 붙습니다. 이것을 개구리 점프라고 그래요. 이걸 바로 붙이면 바로 뒤에 땅값이 올라서 안 돼요. 그래서 뒤로 뺐다가
다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다시는 뒤로 뺄 수가 no. 아무도 안 가. 뒤로 빼면.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여기는 이건 여기에는 산악인들이 가는 데이기 때문에 되지도 않고 여기 의정부 호원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일부 그 효과가 있는데 다만 여기는 기존 도시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도봉산역 근처에 일부가 있는데 거기는 좀 개발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아시겠지만 여기까지가 산입니다. 이게 절벽산. 그래서 여기는 구리시가 바로 여기서 발달을 했지만 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서울이라는 단어를 보다는 수도라는 단어를 자주 쓰시게 될 겁니다. capital. 수도라는 단어도 capital이고 자본도 영어로 capital 단어가 같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예. 자,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제 경계 효과라는 거와 최신 효과라는 전문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요 자리에 경계 효과가 있고 여기에 얘는 원래 있는 여기는 원래 있는 구도시지만 이건 새로 만드는 것을 최신 효과라고 합니다. 이 두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뭐 이걸 알고 하신 건 아닐 텐데 요전에 이런 프로젝트를 아마 하셔서 이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바로 요 자리가 요 줄이 요게 경계 효과라는 뜻이고요. 요게 최신 효과라는 뜻입니다. 그 지금 요 자리인가? 네. 예. 자, 여러분 이 건물의 디자인 형태가 이렇게 보시면 뭐 이게 멋있게 지려고 이랬나 보이시겠지만 이게 원래 회랑적 공간입니다. 이 자체가 옛날 원래부터도.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일로 미루어 보면 이거 자체가 이 안에서 매우 회랑적 삶이 가능한 특히 여기까지가 몇 층이죠? 여기까지 요 3층까지가 회랑적 상황으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분들이 지은 것보다 입주하신 이 투자자들이 가서 또는 임차인이 가서 회랑적 상황으로 만든다고요. 이 안에서. 예. 그렇게 좋게 만들어 놓은 구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천지창조. 예, 이게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집안에 왜 이렇게 크게 져놨을까요? 뭐 실내 공간에 바로 질병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부유한 사람이 이 안에서 있으려니까 미켈란젤로를 불러다가 이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살았을까요? 여기를 보고 살았을까요? 천장 보고. 이제 아시겠어요? 앞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해지는지? 이건 고가 아니라고요, 고가. 그냥 하늘이지. 그게 뭐 이렇게 열어놓고 뭐 멋있게 해서 레스토랑 차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든지 되겠죠. 이름이 천지창조 아니에요, 유명한. 결국 사람들은 점점 오히려 작은 공간에 들어가지만 포부나 시야는 더 어떻게 될까요? 광대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전용 25평짜리 샀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뭘 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포인트지. 그냥 광대하게 생각하는 거지. 광대하게. 이와 연관되어진 배후 옆 사람의 어떤 분이 오실라는지 또 나는 또 그 입주한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또 커질라는지 그 광대함을 주는 공간, 제한 뭐 그런 것들이죠. 이런 건물을 이해하시는 게. 따라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국처럼 이렇게 3만 달러 정도 되는 나라에 사시는 여러분쯤 되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여기서 돈을 더 벌면 뭐 얼마를 더 벌겠어요. 우리는 인류가 사용하는 기술 중에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도중에 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빨리 해결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한다면은 우주 정도 갈 겁니다. 우주. 예. 또 하나는 이제 내가 하는 일은 없어도 그냥 내가 이 유지하고 있는 시간이 매우 보람 있는 것인가. 또 나와 내 동포들은 안전한가.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뭐 행복한가, 뭐 맛집 찾고 그건 땡이에요, 이제. 도시업 좋아하고 있네. 그건 매우 위험해요. 안전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비용을 누가 내야 돼? 국가가 내야 돼.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야외 나가시면 안 돼요. 나는 체크한다고요. 혼자서 나는 자연이다 그러시려면 다른 나라로 가세요. 국가가 그거 안 돌봐준다니까요. 그래서 있잖아요. 네. 국가가 나를 돌봐주고 있는가. 이웃이 나를 돌봐주고 있는가. 영국 총리 보니까 걔가 돌봐줍니까? 돌같이 없니까? 걔 존슨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이재용 씨 같은 영국 최고 부자 아들입니다. 영국의 오래된 가문들은 영국이 수많은 질병에서 이런 비용을 대온 사람들이거든. 해봤더니 다 살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한 60%쯤 걸리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에 접해있다가 우린 그냥 당하자. 스웨덴은 1%의 국민이 99%의 돈을 대고 있거든요. 오케이? 나머지 99%가 미안해, 안 미안해? 정치인들이 그들의 대표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케아 이런 사람들이 원래 스웨덴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민 갔습니다. 스위스로. 또 H&M이라는 옷가게 아시죠? 그걸 스웨덴 회사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런던으로 이사가 버렸어요. 너무 지민 버거우니까. 그래서 스웨덴이 나중에 세금을 다 없애버려가지고 지금 스웨덴은 상속세, 증여세 0입니다. 돌아오라고. 그리고 기본소득을 받잖아요. 이렇게. 최저 기본소득을 받아도 세율이 28.9%입니다. 세금 떼고 줍니다. 왜? 그러면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위기가 오면 항상 앞으로 위기는 옵니다. 이제 오면 내 다음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근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연금으로 살다든가 뭐 나는 살만하다든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누구도 몰라요. 네. 따라서 나는 가까운 시일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결실이 있는가. 오케이? 뭐 지금 꼭 돈은 아니지만 하지만 저 같은 투자학자는 뭐이길 바라요? 그 결실이? 돈이 아니고 재정적 결실이길 바라요. 세련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결실이 가까운 장래에 지속적으로 가능한가. 여러분, 이게 바로 유명한 몽마르트 길가에 있는 화랑에 계시죠. 뭐야? 교리의 화가입니다. 이분이 지금 화가일까요? 화가 나 있을까요? 앞으로 여기에서 팔릴 가능성은 0%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감염자가 나왔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목마르트는 이제 목말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 엄청난 천재는 누구 집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까? 부유한 사람의 집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과 이분의 차이는 뭘까요? 공간을 제공받지 못한. 그렇습니다. 공간을 좀 안 해? 제 앞에 앉아서. 상태 좋아요? 감사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비록 그림일지라도 나의 공간을 제공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슈베르트나 베토벤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런 공간에 있었죠. 오케이? 창의 활동을 하는. 매일같이 거기서 음악하고 그림 그리고 오늘 제 제목이 뭐예요? 작업사회에서 창의 일상으로. 그 이제 이 안에 필요한 건 누가 돈을 다 대주잖아요. 스폰서가. 여러분이 앞으로 임금을 받거나 물품 대금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사례를 받아야 될까요? 사례를 받으셔야죠.
오늘 제가 여기 물품 대금 받고 가겠습니까? 사례비 받고 가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사례입니다. For example. 앞으로 영수증 발행할 일은 거의 없으세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서서히 변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자산을 운영하고 터전을 잡으시더라도 5가지의 기준으로 특히 부동산 결정을 하실 때 이곳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매우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가.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이런 위생의 충격으로부터 예방적인 곳인가. 세 번째, 내가 혼자 조그만 칸에 앉아 있지만 협업할 수 있는 곳인가. 네 번째, 이 장소에 있는 다른 로케이션들하고 매우 통합적 가치가 있는가. 대체로 저희들이 볼 때 도보로 20분 안에서 일생을 보냈는데 부족한 게 없어야 합니다. 이게 상위 1%가 사는 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동거리가 20%가 넘으면 버는 돈보다 이동하는 비용이 훨씬 많거나 이동하는 시간에 놓치는 기회가 훨씬 많은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일본이 저렇게 망한 가장 큰 이유는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기차로 2시간씩 되는 곳에다가 마을을 만들어 놔가지고 하루에 4시간을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거긴 고밀도일까요? 저밀도일까요? 저밀도죠. 저밀도는 도시가 오래 보존될까요? 안 될까? 앙코르와트가 그 고밀도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무지 고밀도입니다. 그 시절에. 그러니까 남아있지. 불국사에 그런 것도 고밀도잖아요.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집은 남아있습니까? 혼자 계시는데 언덕에. 또 하나가 나는 여기서 무엇인가에 끼어들 수 있는가. 참여적인가. 앞으로 뭐 출근할 수 있는가. 그건 꿈도 꾸지 마시고 창업할 수 있는가. 그것도 땡. 그런데 어쨌든 내가 뭔가 참여적인가. 여러분, 이 스위스에 있는 이 스키장 다보스라는 데인데, 여기서 2016년에 이미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알립니다. 곧 작업에 손을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때 알렸거든요. 그 뒤에 나온 유명한 게 우리 이세돌 선생의 알파고 게임입니다. 결국 그분은 손을 놨나요? 돌을 놨나요? 돌을 놨죠. 제가 지금 지난 2월 28일 날 이 교수를 그만뒀는데 제 후배들은 조만간 분필을 놔야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공부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벌써 5년 전에 했다니까요. 새로운 제도는 따라서 뭐냐면 이런 겁니다. 경제활동은 점점 무인화, 사람이 없다. 그럼 사람은 뭐 하나? 우리는 사회활동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뭔가 이런 데 있으면 사회활동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계시는 거죠. 또 국제적으로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닙니다. 종류. 모든 나라는 할 수 있는 건 다 자국에서 하려고 할 거다. 필요한 기술이나 자재야 물건이니까 가져오겠지만, 또 아시겠지만 지금은 뭐 돈이 미국 돈이 아프리카도 가고 막 하겠지만 앞으로 요거는 몇 개 나라들로 압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좀 더 선진국이나 믿을 만한 나라로 압축이 될 거라고요. 우리나라는 여기 들어갑니다. 아셨죠? 그건 원화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수중에 원화가 들어오면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식당에 가시면 천천히 나오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자는 없습니다. 왜? 이 많은 국민이 직업이 없는데 이자가 있겠어요? 70% 국민에게 돈을 드린다는데 이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은 표정이 밝고 한 분은 어둡고 그러네. 그렇다고 그래서 그 모두가 좋으냐? 아닙니다. 이 책임은 다 어떤 형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남의 돈을 썼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자가 없을수록 돈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꿈과 용기를 가지고 쓰려면 쓰는 거죠. 네. 사막도 걸어가는데. 또 하나는 이제 요즘 당황하고 있을 우리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동안 부자가 존재할 때 사회적인 보호를 필요한 분들에게 정치 활동을 했던 분들이 그 꿈을 이룰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수의 부자인 이걸 우리가 매스 어플런트, 대중부유층이라고 하는데 이 계층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나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아니실 수도 있고 맞으실 수도 있는데 웬만큼 산다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긴밀히 연락하시든가 아니면 또 다른 차원에 계시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격리일까요? 격차일까요? 격차로 한다. 격리는 잠깐 끊이면 끝나지만 격차는 다시는 좁혀지지. 아까 보셨죠?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 우리는 그들을 거리에서 만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요즘 이제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회가 정상화돼도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활동하시는 게 서비스 작업입니다. 서비스 쪽에 일용직들이. 이분들이 당장에 돌아가겠지만, 얼마 동안 이 오너라든가 관련한 과학자들이나 저희 같은 경영학자들이 결국 이것을 누군가 여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오면 안 되고, 그럼 결국 뭘로 바꾸려고 할까요? 이걸로 바꾸는 거죠. 예컨대 뭐 요양원 같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분은 나중에 직업을 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같으세요? 이게 밖에 세우는 공기청정기입니다. 이 처음에는 뭐였느냐? 이게 그냥 디자인이었습니다. 디자인. 그러나 과학자가 이걸 바라보더니 할 수도 있겠다 하고 만들어서 네, 이 사람이 디자이너입니다. 로시에 하르데라고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걸로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미술 작품으로. 근데 과학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 동네에 오염을 빨아들이는 일을 하게 되고 중국이 이거를 사갔습니다. 200억에. 공장에 하도 이게 많으니까.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깥에는 여러분이. 바깥에는 이걸로 다 빨아놓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면 되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지금 저기 자유로운 데가 아니라고요. 어마무시한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오늘부터 여기서 못 나가실지도 몰라요, 또.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하려고. 왜? 우리를 안에 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이 훨씬 덜 들죠? 외부비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걸 안 든다고 치면 이거 왜 못해? 미세먼지 바로 해결합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이곳에 오시에서 내가 혼자 무슨 일을 하냐라고 할 때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 젊은 이 친구 원래 실업자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도 안 한 디자인을 혼자 하다가 맨 처음에 본인이 작가였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번 작품으로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엔지니어가 보더니 그 기계를 넣을 수 있다. 또 과학자가 보더니 시스템이 된다. 또 그 구청 직원이 보더니 그 도시에 도움이 되겠네? 여기 실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벤처 하는 사람이 야, 그 회사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어느 회사가 나가 만들 수 있다. 그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중국에 200대인가 팔았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앞으로 근로는 뭐냐? 이런 곳에서 여러분, 내가 건물을 샀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나의 창의 일상을 보내는 공간을 구하시는 건데 이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 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첫째, 내가 하루에 7시간 정도는 육체 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권장하는 삶의 품격입니다. 공감하시나요? 근데 스스로 뭘 만드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시나요? 수사님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수도원의 수사님들이 평생을 하루 7시간씩
막 배추도 심고 뭐 그렇게 하신대요. 근데 그분들이 밖에 나와요? 공간 안에 계세요? 여기서 일생을 보내시잖아요. 포도주니 뭐더라? 그 다 거기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들은 바로는. 치즈인가 뭐 이런 거. 또 하루에 4번씩 이 정념, 깊은 자기 기도를 하신대요. 수사님들이. 그래서 집에 계셔 보니까 어떠십니까? 잡념이 드세요? 맑아지세요? 그냥 맑아져야 되겠어요? 목표를 가지고 정념하셔야겠어요. 영어로 리바이어던이라고 하잖아요. 홉스가 얘기한. 이젠 철학적 경지를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철학에 의해서 내가 뭘 하게 되나요? 움직이게 되시는 거예요. 제한받지 않으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외부는 함부로 나가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칼럼을 썼습니다. 나라에다가. 거주지와 자연은 담을 쌓아야 한다. 지금 질병이 어디서 오나요? 짐승한테서 오잖아요. 우리가 개들 쪽으로 가는 바람. 이 비용이 이거 막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어요. 계산해 보니까. 산에 가지 마세요, 이제. 저희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멀리서 바라보세요. 구름은 바라보시면서 산을 왜 꼭 가시려고 그래. 다리 부러져 오는 거 봐야지. 여러분, 이게 옛날에 도시가 이랬습니다. 유럽에서 제일 부유한 상인들이 모여있는 도시의 1200년 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림해 놓은 거예요. 땅이 없었겠습니까?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을 치고 있죠? 이 안에서 이게 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존의 회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 바깥에는 여기서 사람 못 오게 일부러 땅을 파가지고 이게 일부러 만든 호수입니다. 이게. 요게 있습니다. 요금은. 독일의 함부르크 가보셨으면 거기 조금 더 가면 레베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요게 1200년 전에 이분들의 직업이 그냥 국민일까요? 사업가일까요? 몽땅 사업가들. 이거를 독일말로 한자동맹이라고 불러요. 한자동맹. 여러분, 독일 비행기 이름이 루프트? 이해하셨어요? 그 한자가 그 뜻입니다. 그분들이 이 사람들 후예들이에요. 이거 다 가라로 만든 강입니다, 이거. 여기 자꾸 저기 들어오니까, 이게. 질병이 들어요. 뭐 아시잖아요. 뭐 천연두, 패스트, 뭐, 이런 건 아주 싹쓸이 했습니다. 뭐 100년에 한 번씩. 좀 여행 가시면 요 다리를 건너서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번 다녀오세요. 르베크라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모양은 달라도 이런 개념으로 다시 맨하탄이나 서울은 바뀐다, 안 바뀐다? 오케이. 이런 곳은 이 자체에서 어떤 모양이 나오겠죠. 스스로 되어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이 방이 정신사납게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이 안에만 있으니까. 이제 이해하셨나요? 여러분은 미스터 트롯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땡이야, 그것도 이제는. 뭔가 꼼짝거려야 돼. 뭘 달던지. 이게 뭐야, 이거? 정신사람 죽겠구만 아주. 이거 지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보나만. 이게 유럽의 평범한 집안의 방입니다. 이제 그림이 잡히시나요? 우리의 삶이? 이거 내일부터 이렇게 사셔야 한다고요. 아셨죠? 당황하시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제 수입이 많으냐, 뭐 지위가 있느냐, 멋있냐 그런 게 아닐 것입니다. 뭐 마스크 썼는데 이쁘긴 뭐가 이뻐요? 제 친구 하나는 성형외과 하는데 죽으려고 그래. 투명 마스크 썼으면 좋겠대. 우선 첫째, 이러는 저 역시 그래야겠습니다만은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린 대개 일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전 같은 방식으로는. 만일 아무 일도 안 해도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요. 아셨죠?
우리나라쯤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면하시면 다를 거잖아요, 결과가 또. 뭐 검사하면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재무학자로서 생각해 보면 생활비를 많이 쓰실까요? 임대료를 많이 내실까요? 임대료가 엄청나갑니다. 저희들이 제 돈이 많지 않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임대료를 평생 얼마 동안 길게 냈는가. 두 번째, 하루에 얼마나 오래 돌아다니는가. 그 많이 할 말로, 뭐, 제 조크입니다만, 뭐, 버스 타고 막 1시간 반 내, 거기서 임대를 50년 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과서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죠? 이동 거리가 짧게 1번. 두 번째는 할 수 있으면 임대 기간을 종료하는 것. 여러분 옛날 같으면 판잣집도 무허가로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뭐 바깥에서 좋은 집에서 임대되는 분이 계세요. 그 두 분의 누가 결과가 다를까요? 그거는 금호동 가서 물어보세요. 또 하나는 협동을 존중하셔야 돼요. 이제는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없지만 할 일 아이디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돈이 이만큼 벌린다면 내가 느끼는 보람이 그 정도 돼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라에서 100만 원 주면 내 보람이 한 200만 원 하면 합치면 300만 원이지 않겠어요? 코이카 이런 데 가시면 이렇게 됩니다. 국제봉사단에 가시면. 그게 우리 일상이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어떨 때는 누구를 위해서 헌신도 해보고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희생하는 건 아시죠? 근데 여기 유감스럽게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희생의 값이 같아야 안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소득의 역진성이 있습니다. 부자는 우리가 예를 들면 한 500만 원 손해가 났다. 부자는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분은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도입되어야 합니다. 저는 아주 매우 극우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전 찬성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국민들은 모든 걸 잃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일로 약 40%의 국민은 다시 자립생활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함께 염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여기서 멈춰주길 바라지만 어쩌면 더 많은 이번에 벌써 돈 주는 폼을 보니 미래의 70%까지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호예요? 아니에요? 이걸 또 뭐 왜 나까지 주냐 또 이러시면 안 돼요. 나라가 바보예요? 원래 내가 70이었겠어요? 80이었겠어요? 원래 80이었습니다. 10을 낮춘 거예요. 정치인들이 협의해가지고. 그럼 다시 말하면 20%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금 앞으로 뭘 잃는다는 겁니까? 자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도 좀 되시는 분들이 20%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면 이 문제를 완화하거나 더디게 할 수 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공간이 좀 있어야겠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가격이 아니라 일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라는 나라. 이 나라가 하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양반들이 바깥에다가 이걸 이렇게 내놨다니까요. 이게 반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갔더니 손님이 없어, 여기에. 콘텐츠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understand? 사실 이분들도 이걸 알고 갔을까요? 자기들은 지금 대본대로 갔나요? 여러분도 대본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하루하루 일상의 창의적인 대본이? 그 뭐 이발관에 간 애들이 그냥 갔겠어요? 대본 들고 갔지? 우리 모두는 작가여야 한다고요. 내 삶에 대한 일기를 미리 쓰시는 거예요. 하루 전날. 제가 자본학자입니다만 앞으로 자본 생산성도 점점 이자 때문에 이제 어려워요.
배당을 받아도 앞으로 나라에서 거의 배당을 나눠 가져야 됩니다. 공익배당이라고 그래서. 그래야 이 돈을 나눠드리거든요. 한 6대 4로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식 배당을 10 받으면 사는 나라에서, 네. 어떻게 하겠어? 드려야지. 나눠 살아야 되니까.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뭘로 바뀌어요? 6을 가져가고, 살. 옛날 스웨덴이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2를 주고 8을 가져갔다. 유명 잉그리트 버그먼이라는 배우 아시나요? 네, 그분이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나는 너무나 스웨덴을 사랑하지만 나는 내 생활이 너무 어렵다. 나는 헐리우드로 간다. 이민 갔습니다. 그때 나쁜 정신 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랬거든요, 스웨덴이. 앞으로 국가는 초지식인과 또 이것도 계시겠지만은 자본가들이 국가와 협업을 해서 성과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GDP나 이거는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아셨죠? 네. 여러분의 대본이나 잘 쓰세요. 우리는 이거에 관하여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안 되면 아무도 안 됩니다. 그건 믿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막 삼성전자를 그렇게 막 사시면 안 돼요. 외국인 지분이 57%인데 여러분이 뭔 재주로 주식을 마음대로 하겠어요? 이게 무슨 통합운동이에요? 그럼 제가 다 할게. 40년 동안 이것만 했는데 제 상태 안 좋은 거 보세요. 지금. 그러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건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러분 저희 같은 펀드 매니저가 일생 동안 코스피 수익률을 넘기는 사람이 15%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고생을 해가지고 평생을 해도 85%는 지수도 못 따라가요. 그게 삶입니다. 정말 비참하고 그래요. 저도 그래서 40대에 대학 선생으로 갔습니다. 너무 창피해가지고. 가서 공부하면 나을까 하고 공부하고 왔더니 또 코로나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여담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는 과학 질서와 우리 온전한 인간, 이 둘의 돈은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가는 돈은 증권시장에 가시면 되지만 그건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뭐에 관해 말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새로운 최신 효과와 경제 효과가 있는 지역으로 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개연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엔 여러분의 뭐가 들어가야 되죠? 상상력이. 이 시간에 이제 이미지로. 네.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가 고용이 되시더라도 여러분은 사용자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사용자니까. 그 유시민 선생 그런 분이 사용자 있겠습니까? 하지만 뭐 열심히 잘 살잖아요, 혼자. 그분이 뭐 투사겠어요? 그것도 한 남자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성공하는 사회에서 성숙한 사회로. 이건 답이 있나요? 내가 혼자 결정하시네. 또 훗날 사람들이 말하죠.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참 품이 있는 삶을 살다 갔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마치 그림처럼 살다 가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처럼 살다 가셔야 한다. 자기가 느끼기에. 나의 공간에서. 또 가능하면 나와 취향이 같은 알아주는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으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여기서 나아지시면 이런 것들. 내가 누군가를 좀 돌보고 삶을. 또 내가 막 한번 헌신해보고 또 어떤 것들 마음에 안 들지만 포용해보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미래에 대하여 좀 안도감 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은 누구도 가질 수 없잖아요. 살아보시니까. 이렇게 험하게 없어지는 걸 저는 상상해 본 바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 힘들지만 우리는 또다시 인간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만나야죠. 대면해야죠.
그러다 보면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사무엘 스마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했거든요. 요렇게 살면 신이 아니어도 내 안에 이런 신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지성적인 사회 세상의 최고의 문명 국가에서 개인적인 영성을 도전하는 삶으로 출발하게 되지 않을까. 사회과학자지만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전에는 이거 왜 괜히 벽에 올라가고 이러냐. 근데 지금 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 할만합니까? 안 할만합니까? 신뢰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미래에 대한 예언자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 주 주변에. 있죠. 이분은 아무 지금 충격이 없어요. 뭐 늘 벽에 올라갔는데 뭐 이 안에서. 근데 여러분은 늘 누워 계셨잖아요. 일어나셔야죠. 뭘 신으셔야 돼요?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뭐를 매야 되나요? 신발끈을 매셔야 될 거잖아요. 실내에서, 오케이? 근데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어떤 놈은 슬리퍼를 끌고 학교를 와요. 걔 부모가 보고 싶어, 나 진짜. 그 먼 길을 그걸 끌고 와. 실내에서 신발 끌면은 이분도 계시는데, 이 우리나라 세계 1등 하시는 분 있죠? 이 김 선생님이라고. 이분 가르쳐 줬겠어요? 예지 속에. 사실 우리 평범한 이웃 속에 미래의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함께 계시는 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컴패니언이라고 그래요. 컴패니언. 거기서 뒤에 자를 떼면 컴퍼니, 기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업은 원래 뭐의 어원인지 아세요? 동업의 어원입니다. 동업.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하면 망한다고 그래요? 동업하면 망한다고. 이젠 동업을 안 할 수가? 여러분, 이 큰 집을 혼자 사시겠어요? 이건 사실 이 집을 하나씩 사는 건 뭐와 같은 거예요? 동업하시는 거죠. Great 동업. 큰 동업을 하시는. 자, 국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최고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현재 세계 수출 시장에서 모범생이고, 또 우리 옛날에 이미 경공업 시절에 신용을 쌓았고, 또 중공업에서 오늘의 기반을 쌓았고, 최근엔 첨단 기술로 돈을 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요 세 가지가 요번으로 인하여 흔들리긴 하나,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얘가 조금 불안정하긴 해도 기존의 기반이 깨지진 않을 거다 하는 소견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국가나 형실, 사회 문제가 높은 수준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덕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선배님들의 유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050년 정도 가면 한 10만 달러쯤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일로 인하여 이분위가 밑에 40%를 말합니다. 이분들이 자립생활이 좀 어려워지고 이게 4만 달러를 지나게 되면 다시 요 위에 분들, 그러니까 40%라는 얘기는 위에서 두 번째 단계, 그분들도 그럴 수 있고요. 요거 좀 지나면 맨 꼭대기만 빼고는 다 그럴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목표는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의 목표. 여러분, 이 선생님은 홍익대학교 학장을 하시고 미대 학장하시고 은퇴하신 박서보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한 몇 년 전에 아시아 최고의 경매가 됐습니다. 이분 그림이 뒤에 있는 이 그림인데요. 이게 제 기억에 14억 원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연세가 80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어른이 그 14억이라고 알려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평생 팔아서 제일 비싼 그림이 500만 원인데 이걸 누가 14억을 주고 사냐. 이게 단색화라는 겁니다. 한 가지 색으로만 그린. 근데 이분이 평생을 이것만 하셨다네요. 단색만. 뭐 파란색이면 파란색, 빨간색이면 빨간색. 결국은 나의 세상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건 어떻게 아셔야 돼요? 오래 사셔야 돼요. 84세. 두 번째, 그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해요. 어디에서? 나만의 공간에서.
이분이 어디서 그랬겠어요? 자기 화실에서 그랬겠죠. 여러분은 근데 멀쩡한 집 놔두고 맨날 돌아다니게 안 돌아다니게. 오늘도 오전에 돌아다니는데 오셨죠, 여기 지금. 저 많은 공간을 어떻게 하시라. 저기서 뭐가 창조가 돼? 제가 쭈쭈 개들 주려고 사신 거예요, 그 집은?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어디로? 공간 안으로. 꼭 이걸 제가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나오지 마세요. 저도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그랬죠. 예, 여러분 따라서 앞으로 대학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요. 이게 바깥에 있는 뭐 도서관 근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뚝뚝 떨어 앉아서 이렇게 예. 대신 다 비대면으로 하는 거죠. 또 이러다 이 두 명, 이 세 명이서 협의업하면 나오겠죠? 쪼크버그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따라서 결국 우리는 요 나라입니다. 요게 에스토니아라고 여러분 저기 핀란드 밑에 있습니다. 발트에. 이 나라의 국민은 다 여기 삽니다. 요 안에 120만 명 탈린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에 많은 디지털 국민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에스토니아를 치시면 디지털 시민권을 줍니다. 12만 원인가 얼마만 내고 여러 가지 심사를 하면 2시간 만에 드립니다. 진짜 국민은 120만 명이고 엄청 많은 디지털 시민들이 있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이후의 세상은 작은 게 아니고 여기가 아닌 거 아시겠어요? 오케이? 또 다른 개념으로 이거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이거 아니라고요. 이 나라를 꼭 좀 기억하시되 얘기는 뭐냐? 요 자리가 800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요. 아까 말한 그 한자 도시 중에 하나라고요. 상인들이라고요. 이분들이 몽땅. 나머지 국토는 텅텅 비어 있다고요. 또 있습니다. 이 밑에 가면 라트비아라고 거기 리가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살아요. 요렇게 산다고요. 요렇게. 우리 서울에도 이런 데 가면 있어요? 없어요? 북촌이라고? 익선동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서촌이라고 있던가요? 없던가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가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이번에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내야 되고 끝없이 가야 할지도 몰라요. 저희 소견은 아마 경제 단위는 조에서 이걸 통하여 경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경은 조의 몇 배인지 아시죠? 조의 10,000배입니다. 10,000배. 현재 우리나라 총 국부의 합이 1경 5천조입니다. 1경 5천조. 전 세계의 경제는 85경입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어느 회사가 시가총액이 1경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 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부동산의 가치는 금융통화의 크기가 커지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최소한 그것 아니면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제가 이뿐이 아니라 이런 유망한 지역에 있는 이 부동산을 지금 공급하는 것들, 경계 지역에서 이런 것들은 아마 저의 생각으로는 저도 이런 건 처음 당해봐서 말할 수는 없으나 다른 변화가 있을 겁니다. 외부 통화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쉽게 멈출 수 없어요. 어쩌면 통화 관리를 더 이상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으로 하는 통화 관리의 어느 한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이게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어놓은 사옥입니다. 세너제이라고. 얘들은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이게. 옆에 가면 구글이 있는데, 구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체육관처럼. 1년에 우리나라 청년 1명 있어 한다 그래요. 크고 작겠지만, 아마 앞으로 우리는 이런 곳에서 일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여기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또는 엄마 품에서 또는 아버지의 식탁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일과 공간에 관하여 좀 더 소중히 여기시고 밖에 나오시는 것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따르셔야 되는 거.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나의 공간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